2023년 손해보험 연수교재 제3편 이번 시간에는 해상보험과요 특종보험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상보험과 특종보험의 이해에서는요, 저희가 이제 해상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보험이 무엇인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해상보험은 시험 문제에 현재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해상보험이라는 게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다. 아주 큰 영역이거든요. 보험회사 이름에 해상자가 들어가는 손해보험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그 상품이 또 주력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란 얘기인데, 그 상품 같은 경우 일반 보험 설계사분들이 취급하는 상품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취급하는 경우가 더 훨씬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중요한 상품이지만 저희 보험 설계사분들이 많이 취급하지 않는 상품이라서 현재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상보험이라는 게 손해보험에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해상이니까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해상보험이 있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이제 그 다음 부분으로 나오는 게 특종보험이거든요. 특종보험이라고 하면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손해보험사에서 파는 대표적인 상품들인데, 소멸성 상품 중에요. 이 상품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등등을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특종보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종보험이라고 하면 뭐 배상책임보험, 여행보험, 뭐 동산종합보험, 도난보험, 레저보험, 컨틴전시 보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타 등등을 다 모아서 특종보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추가된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다음 중 특종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배상책임보험, 2번 동산종합보험, 3번 유아기관종합보험, 4번 해상보험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답은 4번 해상보험이에요. 해상보험은 별도의 하나의 큰 상품이라고 했어요. 특종보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화재보험, 뭐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이런 어떤 별도의 하나의 큰 상품입니다. 그래서 특종보험에 포함되는 게 아니다. 별도의 상품이다. 이 정도만 해상보험에서는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종보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특종보험의 첫 번째는 이제 배상책임보험입니다. 그래서 배상책임보험은 우리 일상생활하고 아주 밀접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마트나 이런 데를 이용하다가 뭐 물기를 제대로 안 닦아서 넘어졌다. 그러면 내가 상해 치료비가 나오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트에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게 이제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내가 음식점을 운영해요. 뭐 음식점 먹고 뭔가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 그런 것들을 또 보상해주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타인에게 내가 어떤 피해를 끼쳐서, 법률적인 피해를 끼쳐서 법률적으로 물어줘야 될 부분이 발생했다. 그때 보상해주는 게 바로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자, 그럼 배상책임보험의 분류부터 보겠습니다. 우선은 일반 배상과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 나와요. 그래서 전문인은 여러분 4자 들어간 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축사, 변호사, 의사, 회계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4자 들어가는 분들이 이제 전문인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바로 임의 배상책임보험과 의무 배상책임보험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무만 외우시면 돼요. 의무가 가스, 유도선, 체육시설, 학원, 다중영업소, 개인정보보호, 승강기,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강제보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중영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우리 화재보험에서 배웠죠? 강제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정보 요즘에 최근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강제보험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요? 강제보험입니다. 있으면 강제로 가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맹견, 요즘에 그 공원 같은 데 가보면요, 맹견보험 가입하라고 플랜카드 붙여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맹견 소유자 강제보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제보험이다. 여러분 강제보험은 다 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주 강제보험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상책임보험의 분류 마지막은 손해사고 기준과 배상청구 기준이에요. 그래서 손해사고 기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보험기간이 이렇게 있어요. 1년을 가입했다. 그러면 중간에 사고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사고가 요때 안에 발생만 했다면 보험기간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죠? 우리 청구권 소멸시효 몇 년이죠? 3년이죠?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보상이 가능한 게 보통의 보험이에요. 그걸 저희는 손해사고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해가 보험기간 중에 일어나기만 하면 보상을 해준다라는 건데요. 배상 청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거냐?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구도 보험기간 중에 이루어져야 돼요. 사고와 청구가
보험 기간 중에 이루어져야 보상을 해주겠다. 보상은 이 이후에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는 청구는 보험 기간 끝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배상 청구 기준이고요. 임원과 전문인. 전문인은 뭐였죠?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었죠. 임원도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배상 청구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 배상 청구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전문인과 임원. 나머지는 다 손해사고 기준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만 외우시면 나머지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배상 책임에서 보상하는 손해, 어떤 법률상 내가 물어줘야 될 부분, 그걸 손해배상금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해 드리고요. 손해방지 경감비용도 드리고, 특허권, 지적재산권, 무채재산권은 그렇지만 보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시험제 잘 나오진 않아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고의는 당연히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배상 책임의 종류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가스사고 배상 책임 보험 강제인가요, 아닌가요? 네, 이거 의무보험입니다. 의무보험. 그래서 강제로 들어야 되는 보험인데요. 자, 의무가입 대상은요, 제조 판매하는 분들이 그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용기 제조업자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용기를 단순하게 운반만 하는 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해요. 가스 용기만 운송하는 업자는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배상 책임을 가입하시면요, 상대방 다친 거랑 상대방 물건에 대한 피해를 보상을 해드리는데, 상대방 다친 거는 어떤 걸 보상해드리냐? 사망하시거나 후유장애를 입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비죠. 그 세 가지를 보상해 드리지만 휴업손해, 휴업보상금은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개를 쭉 나열해 놓고 다음 중 가스사고 배상 책임은 대인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는 휴업보상금을 골라야 돼요. 자, 그리고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은 저희가 제조물 배상 책임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물건 같은 거 사면 거기에 무슨 이 제품은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에 1억 원 한도로 가입됐습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물건을 제조하는 데들에서 그 물건을 이용하다가 이용자가 다쳤다라고 했을 때 보상을 받는 건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목만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체육시설 배상 책임 보험, 이거 의무보험입니다. 강제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의무보험 중에서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과 이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은요, 아까 우리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도요, 가스 제조업자든 판매업자든 용기를 제조하는 데들이 강제가입 대상이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모든 업종이 다 강제가입 대상은 아니에요. 어떤 거는 강제가입 대상에 제외되냐면 여기 빨간색으로 체육도장. 그러니까 우리 태권도장 같은 경우 있죠. 그거는 강제가입 대상 아니고요. 골프 연습장 강제가입 대상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골프장은요? 그거는 강제가입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체력 단련장, 그럼 헬스장을 얘기하는 거죠. 강제가입 대상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당구장, 강제가입 대상 아니에요. 그래서 네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시설이라고 해도 규모가 좀 작은 거 있죠. 작은 경우에는 강제가입 안 해도 된다. 근데 규모가 큰 거는 강제가입 대상이다. 수영장, 골프장 이런데 경륜장 뭐 이런 데들 규모가 큰 데들은 강제가입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육시설 강제가입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고르는 거 잘 나와요. 그러면 규모가 작은 건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문제 푸실 때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우리 이거 의무보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의무보험인 것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승강기도 뭐였나요? 의무였고요. 여러분 맹견 소유자도요,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목하고 의무보험이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이제 배상책임보험 중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업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상품의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제 마트에서 내가 넘어졌다. 그럼 마트에서 나 보상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이라는 상품을 가입해서 보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주차장을 운영해요. 주차장에 사고 생겨서 피해를 끼쳤다. 그건 주차장 배상 책임입니다. 그걸 가입했을 때 보상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배상이라는 상품은요, 특이하게 상품이에요. 그래서 특이하게 형태로 운영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배상의 특약이 바로 각각의 상품으로 운영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시설
소유자, 도급업자, 경비업자, 주차장, 차량 정비업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영업배상의 특약의 형태로 운영되는 상품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쭉 나열되어 있죠. 이 중에 아닌 걸 골라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답이 이제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만 하나 끼워놓고 아닌 걸 골라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실 때 도시, 경, 주, 차, 네, 요령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요거 외우셔가지고 푸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 경주, 차 해서 하나씩 앞 글자거든요. 해서 도시, 경주, 차 아닌 거 하나 골라내면 우리 이제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특약의 형태가 아닌 거 충분히 골라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해상보험과 특정보험의 이해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